노후 준비 이 세 가지 없으면 돈이 많아도 소용없다. 행복한 노년의 비밀. 나중에 늙으면 뭐 먹고 살지?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셨죠? 아마 대부분은 30대 중반쯤부터 이런 생각을 시작합니다. 40대가 되면 진지해지고 50대가 되면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노후 준비 어떻게 하는지,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집은 팔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책에서, 강연에서 듣는 이야기는 다 비슷합니다. 노후 자금 최소 3억, 월 200만 원은 있어야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해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이 든 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대답이 좀 다릅니다. 돈? 당연히 있어야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건강하면 뭐해? 할 게 없는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노후 준비 돈 모으기 아닌가? 그게 정답 아닌가? 그런데 주변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데 외로운 사람. 매일 집에서 혼자 TV만 봅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만 잠깐 옵니다. 돈은 있는데 쓸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건강한데 할 게 없는 사람. 몸은 멀쩡합니다. 걷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취미도 없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의욕이 없는 사람.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회사 다니면서 시간만 있으면 하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신기한 건 반대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데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돕니다.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취미 생활도 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계속 배웁니다. 돈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표정이 밝습니다. 건강이 완벽한 건 아닌데 활력이 있습니다. 계획이 거창한 건 아닌데 하루하루가 충실해 보입니다. 뭔가 다릅니다. 분명 다릅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경제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힘들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을, 부모님 세대를, 그리고 이미 노년을 맞이한 분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고 있는 건 특별한 재산도 거창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투자 상품도 해외 이민도 아니었습니다. 딱 세 가지였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오늘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20대든 30대든 40대든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세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만들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가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가서 그때 이걸 했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해봤자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만들어가면 20년 후, 30년 후 당신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필요한 건 아닐지라도 먼 미래에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기댈 수 있는 것 딱 세 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신의 노후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지혜마루에 책갈피를 하나 꽂아두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그 뜻을 남기는 작은 표시를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았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뵈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찻잔을 드시다가 손을 떨리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 요즘 손에 힘이 없네.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웃음이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 늘 강한 분이셨습니다. 무거운 짐도 혼자 들고 높은 곳도 사다리 없이 올라가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끄떡없으셨죠. 그런데 찻잔을 드는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같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도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시고도 저녁에 산책을 나가셨는데 이제는 오후만 되면 좀 쉬어야겠다고 하시며 누우셨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글쎄,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힘, 여유. 늘 곁에 있을 것 같던 것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40대였습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울을 보니 주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없던 곳에 하얀 머리카락도 있었고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 다음날 회복이 안 됐어요. 아, 나도 나이가 들고 있구나. 선택지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대 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직업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걸 시작할 수도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30대에도 여전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직장을 옮기기엔 너무 늦은 건가? 새로운 걸 배우기에 나이가 많은 건 아닐까?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가질 수 있는 것을 세고 늙어서는 잃지 않은 것을 센다. 맞았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직 남아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지? 돈을 모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연금도 알아봐야 하고 건강보험도 챙겨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불안한 게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을까? 정말 그게 답일까? 주변을 봤습니다. 은퇴한 선배가 있었어요. 돈은 어느 정도 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TV 보고 산책하고.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선배는 건강을 잃으셨어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은 모았는데 60대에 큰 병이 왔다고 했습니다. 돈 모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야. 병원비로 다 나가는데.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가족과 멀어지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집에 있어도 외로워. 같이 살지만 혼자 사는 것 같아. 무엇에 기대야 할까요? 돈? 건강? 가족? 그것들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하지만 돈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었고 건강해도 불안한 사람이 있었고 가족이 있어도 쓸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 조건은 변하고 사람도 떠나간다.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자기 안에 있다. 그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자기 안에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집에서 쉬다가도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노후에 진짜 기댈 수 있는 건 뭘까? 주말에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그냥 나란히 앉아서 햇살을 쬐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죠. 하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혼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고 다시 책을 읽으셨죠. 그 모습도 평온해 보였어요. 무엇이 저분들을 평온하게 만들까? 돈이 많아서일까요? 건강해서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질문을 적었어요. 노후에 기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돈 마이너스 하지만 병원비로 다 나갈 수도 있다. 건강 마이너스 하지만 언젠가는 약해진다.
가족 마이너스 하지만 모두 자기 삶이 있다. 친구 마이너스 하지만 나이 들면 점점 줄어든다. 하나하나 적다 보니 확실한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걸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뿐이다. 자기 몸, 자기 마음, 그리고 세상을 보는 자기 눈이다. 그 말을 읽었을 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았어요. 돈은 잃을 수 있고 사람은 떠날 수 있고 건강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와 함께 가는 게 있었어요. 제 몸이었습니다. 약해질 수는 있어도 제 몸은 죽는 날까지 저와 함께였어요.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어도 제 마음은 항상 제 안에 있었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제 시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에 다시 적었습니다. 노후에 기댈 수 있는 것. 몸 마이너스 어떻게 대해왔는가. 마음의 습관 마이너스 어떻게 다뤄왔는가. 관점 마이너스 어떻게 바라봐왔는가. 이 세 가지는 외부 조건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며칠 후 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손은 좀 괜찮으세요? 응, 그냥 그렇지 뭐. 병원 치료 잘 받으세요. 그리고 몸 소중히 다루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지금 제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 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들이 쌓여서 노후가 만들어진다는 걸요. 노후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제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오늘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모든 것이 쌓여서 20년 후, 30년 후에 제가 됩니다.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자. 돈도 모으되 더 중요한 걸 준비하자. 내 몸, 내 마음, 내 시선을. 노후에 기댈 것은 결국 세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모두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하나씩 사라지는 순간 진짜 기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 가짐이 아니라 다로움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아팠습니다. 어제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었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가 뻐근했어요. 이상하네. 왜 아프지?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회사에 앉아서 일하다 보니 또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응,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 가봤어? 아니, 이 정도로 병원까지는. 그냥 참았어요.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불편했고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었죠. 그때쯤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까지?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요. 20대 때는 밤새 일해도 괜찮았고 운동을 격하게 해도 다음날 멀쩡했습니다. 30대 초반까지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바로 신호가 왔어요. 피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피곤했나? 예전에는 주말에 푹 쉬면 회복됐는데 이제는 주말 내내 쉬어도 월요일에 여전히 피곤했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병의 시작이다. 저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허리 아픈 것, 무릎 아픈 것, 피곤한 것.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신호는 계속 왔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됐어요. 예전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기름진 걸 먹어도 속이 불편했습니다. 잠도 잘 못 잤어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도 자주 깼습니다.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평소에 운동하세요? 아니요. 바빠서. 식습관은 어떠세요? 불규칙해요. 약은 많아서 밤늦게 먹을 때가 많고. 잠은 충분히 주무세요? 6시간 정도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근육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건 혈액 검사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계속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내가 몸을 어떻게 대해왔지? 20대 때는 몸이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쓰고 싶을 때 쓰고 쉬고 싶을 때 쉬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새 일해도 괜찮았고 술 마시고 다음날 출근해도 버텼습니다. 젊으니까 괜찮지. 30대도 비슷했어요.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여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운동은 나중에 하면 되라고 생각했고 건강검진도 귀찮아서 미뤘어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배달 음식, 야식. 바쁜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핑계를 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날 몸을 함부로 쓴 대가는 늙어서 갚게 된다. 이자까지 붙어서 정말 그랬습니다. 20대에 밤새 일했던 것, 30대에 운동 안 했던 것, 불규칙하게 먹었던 것. 그 모든 게 지금 제 몸에 쌓여 있었어요.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만성 피로, 소화불량. 이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제가 몸을 대했던 방식의 결과였어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너 요즘 건강해 보인다. 비결이 뭐야? 특별한 건 없어. 그냥 꾸준히 관리했을 뿐이야. 언제부터? 30대 초반부터. 그때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았거든. 그 뒤로 계속 운동하고 식습관 조절하고 10년 넘게 꾸준히 관리했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지. 근데 습관이 되니까 괜찮더라. 오히려 안 하면 불편해. 부러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뭘 했을까요? 나중에 하면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어요. 처음엔 몸이 뻣뻣했습니다. 제대로 안 펴졌어요. 내 몸이 이렇게 굳어 있었구나. 점심은 도시락 대신 식당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몸을 위해서 투자하기로 했어요. 퇴근 후에는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걸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금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웠어요. 허리 통증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확실히 달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소화도 잘 됐고 잠도 잘 잤어요. 신기했습니다. 특별한 걸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 관리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의무도 아니고 귀찮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존중하는 것이다. 관리는 의무지만 존중은 태도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몸을 관리의 대상으로 봤어요. 해야 하는데, 귀찮지만, 시간 나면,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몸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었어요. 제 몸은 지금까지 저를 살게 해준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20대에 밤새 일할 때도, 30대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40대에 무리할 때도 제 몸은 묵묵히 저를 버텨줬어요. 불평 없이 쉬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몸을 어떻게 대했나요? 함부로 썼습니다. 도구처럼 다뤘어요. 이제라도 달라져야겠다. 몸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제 몸에게 드리는 인사가 됐어요. 오늘도 잘 부탁해.
제대로 된 식사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제 몸을 위한 투자가 됐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채워줄게. 걷기는 귀찮은 운동이 아니라 제 몸과 함께하는 시간이 됐어요. 같이 걷자. 천천히. 태도가 바뀌니까 행동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게 됐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근육량이 늘었네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고요. 정말요? 네. 뭐 하셨어요? 그냥 몸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3개월 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자세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내 몸을 잘 돌보고 있구나. 이 느낌이 좋았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노후에 기댈 첫 번째 건 몸. 몸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다. 지금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20년 후, 30년 후 내가 기댈 수 있는 몸을 만든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병원 치료 받으시면서 운동도 좀 하세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 아버지, 지금이라도 하시면 달라지실 거예요. 저도 요즘 운동 시작했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 내가? 네. 아버지도 같이 하세요. 제가 주말에 가서 같이 걸을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노후에 기댈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몸이 바탕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제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미래 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관리가 아니라 존중으로, 의무가 아니라 태도로. 그렇게 매일 제 몸을 대하는 것. 그게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때?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그냥. 바빠. 너도 바쁘지? 응.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요. 20대 때는 밤새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30대 초반에도 자주 만났죠. 술도 마시고 고민도 나누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 바쁘면 나중에 연락하자. 응,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허전했습니다. 예전처럼 위로받고 싶었는데 친구도 바빴어요. 다른 친구한테도 연락해봤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아, 그래? 나도 요즘 정신없어. 미안, 나중에 천천히 들어줄게. 나중에.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요즘 제가 힘들어서요. 왜? 무슨 일 있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 미안. 지금 병원 가야 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나중에. 배우자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 나도 오늘 피곤해. 일찍 자자.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친구들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어요. 힘들 때 전화하면 만나줬고, 고민을 말하면 들어줬습니다. 그게 위로였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바빴고, 가족도 각자의 삶이 있었고, 동료들도 자기 일로 바빴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외부에서 위로를 얻지만 나이 들면 스스로 위로해야 한다. 맞았습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누군가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 감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이 올라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노후는 괜찮을까? 건강은? 돈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친구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야, 나 요즘 불안해서.
친구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줬겠죠. 하지만 지금은 밤 11시였어요. 전화하기 민망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떡하지? 이 감정을 어떻게 하지? 그때 두 가지 길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길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맞아, 앞으로 큰일 날 거야.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떡하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질 겁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다음 날도 우울하고. 두 번째 길은 불안을 가라앉히는 것이었어요. 불안한 건 당연해.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오늘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이 조금 작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지금 불안한 것, 노후 준비, 건강 문제, 돈 문제. 적고 나니까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었어요. 오늘 할 수 있는 것, 없음. 밤 11시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음. 내일 할 것 노후 준비 관련 책 한 권 주문하기. 이번 주 할 것 건강검진 예약하기. 적고 나니까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건 지금 생각해도 소용없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자. 침대에 누웠어요.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됐습니다. 며칠 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을 겁니다. 야, 있잖아. 오늘 회사에서 친구가 에휴, 진짜 화나겠다라고 공감해주면 조금 풀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 감당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화가 올라왔습니다. 진짜 화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 생각을 계속하면 화는 더 커질 겁니다. 밤새 화내고 다음 날도 화나고. 하지만 멈췄습니다. 잠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화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야. 화낸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화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정을 키우는 것도 습관이고 가라앉히는 것도 습관이다. 평생 어느 쪽을 연습했느냐가 노후를 결정한다. 그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저는 평생 어느 쪽을 연습해 왔을까요? 솔직히 감정을 키우는 쪽이었어요. 불안하면 더 불안하게 생각하고 화나면 더 화내고 우울하면 더 우울하게. 그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려고 했어요. 감정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크게 키우지 않게 됐어요. 아, 불안이 오는구나. 그런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안이 감당 가능했습니다. 화가 나도 밤새 화내지 않게 됐어요. 화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이걸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 숨 쉬고 정리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울하네. 그런데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야.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야. 기다렸어요. 그러면 정말 지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여전히 왔어요. 불안, 화, 우울. 하지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됐습니다. 파도를 보면서 조금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아, 지금 불안이 오고 있네. 하지만 괜찮아.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야. 정말 신기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왔지만 제가 달라졌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너 요즘 안정적으로 보여. 그래? 응. 예전엔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요즘은 차분해 보여. 고마워. 요즘 연습 중이야. 연습? 응. 혼자서 감정 다루는 연습? 친구가 관심 있어 했어요. 어떻게 하는데? 별거 아니야. 감정이 올라올 때 키우지 않고 가라앉히는 거. 불안하면 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하고 화나면 숨 쉬고 우울하면 이것도 지나간다 기다리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엔 어려웠어. 근데 계속 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지더라.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해봐야겠다. 요즘 혼자 감정 감당하기 힘들어서.
응, 해봐. 처음엔 서툴지만 연습하면 나아져.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노후에 기댈 두 번째 것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부에서 오는 위로가 줄어들어요. 친구도 바빠지고 가족도 각자의 삶이 있고, 그럼 혼자서 감정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어요. 감정을 키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노후가 힘듭니다. 불안을 더 불안하게, 화를 더 화나게, 우울을 더 우울하게 만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옥이 돼요. 하지만 감정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불안이 와도 감당하고, 화가 나도 내려놓고, 우울해도 기다릴 수 있으면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노후에 기댈 두 번째 건 마음의 습관. 감정을 키우는 습관인가, 가라앉히는 습관인가. 평생 어느 쪽을 연습했느냐가 노후의 안정을 결정한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또 불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연스럽게 대처했어요. 노트를 꺼내고 생각을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눴습니다. 불안은 금방 가라앉았어요. 아, 이제 익숙해졌구나. 습관이 된 겁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습관 없이 노후를 맞이한다면 외로움, 불안, 우울, 이런 감정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군가 위로해 주길 기다리고 아무도 안 와서 더 외로워하고 감정에 휩쓸려 힘들어하겠죠. 하지만 이 습관이 있다면 혼자여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감정이 와도 다룰 수 있으니까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후의 평온은 돈이나 사람이 아니라 평생 길러온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다. 정말 그랬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을 키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불안합니다. 사람이 많아도 우울을 키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우울해요. 하지만 돈이 적어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평온합니다. 혼자여도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마음의 습관. 그게 노후에 기댈 수 있는 두 번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오늘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오늘 화를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우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모든 것이 쌓여서 20년 후, 30년 후 제 노후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연습하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였습니다. 요양원에 갔습니다. 친척 어른을 뵈러 간 거였어요. 복도를 걷다가 두 분의 어르신을 봤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옆을 지나가는데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다 늙었어. 이제 끝이야. 걷지도 못하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어르신이 계셨어요. 역시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분도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표정이 달랐어요.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자 말씀하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햇살이 따뜻해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할머니, 오늘 기분 좋으세요? 응, 좋지. 살아있으니까. 같은 상황이었어요. 둘 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둘 다 요양원에 계셨고, 둘 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 분은 걷지도 못한다고 했고, 다른 분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한 분은 잃은 것을 봤고, 다른 분은 남은 것을 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쪽일까? 솔직히 첫 번째 어르신 쪽이었던 것 같아요. 늘 부족한 것을 봤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연봉이 높아. 친구는 나보다 집이 좋아. 동료는 나보다 승진이 빨라. 항상 비교했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구름을 세고 어떤 사람은 별을 센다. 삶의 질은 조건이 아니라 시선이 결정한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늘 구름을 세고 있었어요. 없는 것, 부족한 것, 잃은 것. 별은 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동료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월급이 너무 적어. 이걸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우리 월급 나쁘지 않잖아. 나쁘지 않긴. 근데 회사는 우리보다 많이 준다던데. 그리고 집값도 너무 올랐어. 언제 집 사나?
동료는 계속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월급이 적다, 집이 없다,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듣다 보니까 저도 우울해졌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날 저녁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는 부족한 걸까? 노트를 꺼냈어요. 내게 없는 것. 큰 집, 많은 돈, 높은 직급, 여유 시간. 적고 나니 정말 부족해 보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있는 건 뭐지? 다시 적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살 곳 전세지만, 월급 적지만 꾸준히, 직장 평범하지만 안정적, 건강 완벽하진 않지만 큰 병 없음, 가족 멀지만 연락은 됨, 친구 많진 않지만 몇 명 있음. 적고 보니 생각보다 많았어요. 아,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게 있었구나. 신기했습니다. 조건은 똑같은데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없는 것을 보면 부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또 동료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동료가 또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번엔 다르게 대답해 봤습니다. 그래도 너 괜찮은데? 직장도 있고 건강하고. 그게 뭐? 다들 그런 거지. 아니야. 다들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실직한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은데. 동료가 멈칫했어요. 그렇긴 하네. 우리가 가진 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 감사할 게 많아.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자꾸 비교하게 돼. 나도 그래. 근데 요즘 연습 중이야.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보는 연습?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족함은 조건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해석이 만든다. 가난해도 충분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부유해도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이 있다. 정말 그랬습니다. 조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했어요. 제가 가진 게 적어 보여도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반대로 많이 가져도 이것도 부족해라고 생각하면 계속 불행했어요. 그날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했어요. 오늘도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감사하다. 예전엔 에휴, 또 출근해야 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오늘도 갈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근길에도 달랐어요. 지하철이 너무 복잡해.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던 걸 다리가 성한 덕분에 걸어서 역까지 올 수 있었어.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 음식을 보고 또 이 메뉴네. 맛없어. 대신 오늘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하니까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전반적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조건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전히 월급은 적었고 집은 전세였고 직급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한 게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것저것 다 아프고. 하지만 아직 걸으실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긴 하지. 아까 요양원에서 휠체어 타신 분들 많이 봤어요. 어머니는 아직 두 다리로 걸으시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감사해야지. 표정이 조금 밝아지셨어요.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은퇴하고 할 게 없어서 무료해. 하지만 건강하시잖아요. 시간도 많으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긴 하네. 일할 때는 시간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시간 있으시니까 좋은 거죠.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아지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관점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습관이 됐습니다. 자동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부족한 게 보여도 금방 하지만 이건 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옛날 일기를 봤어요. 1년 전에 쓴 거였습니다. 오늘도 힘들다. 월급은 적고 일은 많고 미래는 불안하다.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같은 시기 1년 후 일기를 봤습니다. 오늘 햇살이 좋았다. 점심도 맛있었고 동료와 웃으며 이야기했다. 감사할 게 많은 하루였다. 조건은 거의 똑같았어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급, 직급, 집 다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일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1년 전에는 없는 것을 봤고 지금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후의 얼굴은 재산이 만드는 게 아니라 관점이 만든다. 적게 가지고도 웃는 노인과 많이 가지고도 한숨 쉬는 노인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노후에 기댈 세 번째 것 관점. 부족함을 보는 습관인가, 충분함을 보는 습관인가. 평생 무엇을 보는 연습을 했느냐가 노후의 표정을 만든다. 며칠 후 요양원에 다시 갔습니다. 그 두 분의 어르신이 또 보였어요. 첫 번째 어르신은 여전히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다 늙었어. 아무것도 못해. 두 번째 어르신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오늘도 햇살이 좋네. 고마워라. 20년 후, 30년 후 저는 어느 쪽일까요? 그건 지금 제가 무엇을 보는 연습을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없는 것을 보는 연습을 계속하면 20년 후에도 없는 것만 보일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해라고 한숨 쉬겠죠. 하지만 있는 것을 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면 20년 후에도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적게 가져도 충분해라고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관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길러온 습관이에요. 지금 무엇을 보는지,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게 쌓여서 노후의 표정이 됩니다. 저는 웃는 노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있는 것을 세는 연습, 매일 저녁 감사한 것을 적는 연습, 작은 것에서 충분함을 발견하는 연습, 그 연습이 쌓여서 20년 후, 30년 후 제 얼굴을 만들 겁니다. 노후에 기댈 세 번째 것은 관점이었습니다. 몸도 중요하고 마음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관점이 없으면 소용없었어요. 건강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고 마음이 평온해도 없는 것만 보면 우울합니다. 하지만 관점이 있으면 조건이 부족해도 충분할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였습니다. 선배를 만났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이었어요. 60세였습니다. 노후 준비 잘하셨어요?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름 열심히 준비했지. 연금도 들어놨고 예금도 모았어.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그럼 이제 편하시겠네요. 그래야 하는데. 선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좀 빌려줬어. 곧 갚는다고 했는데 사업이 안 됐나 봐. 그리고 집 수리도 해야 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선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열심히 모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가네. 이러다 다 쓰는 거 아닌가 불안해. 준비했는데도 불안한 거였어요. 다른 선배도 비슷했습니다. 이분은 더 많이 모으셨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을 겁니다. 꽤 모았거든요. 자신만만하셨죠. 하지만 1년 후 다시 만났을 때 달라져 계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건강이 나빠졌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이래. 보험으로 커버는 되는데 회복 기간 동안 간병비도 들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 예전 같았으면 이 돈으로 충분했을 텐데 요즘은 부족한 것 같아. 돈을 많이 모았는데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분은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어요. 노트를 보여주셨어요. 1년 차에는 이걸 하고 2년 차에는 저걸 하고 10년치 계획이 다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죠. 그래야 불안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6개월 후 그분도 달라져 계셨어요. 계획대로 안 되네요. 왜요? 배우자가 아프셔서. 계획했던 여행도 못 가고 하려던 것들도 다 미뤄졌어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계획이 무슨 소용이에요. 변수가 너무 많아.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준비할 수 있지만 변수는 준비할 수 없고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흐르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부족해졌어요.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세워도 변수가 생기면 틀어졌습니다. 돈과 계획은 필요하지만 완벽한 지지대는 아니었어요.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식들 잘 키웠어. 다들 성공했지. 노후는 걱정 없어.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 노후는 편한 거야. 그렇게 믿고 계셨어요. 하지만 1년 후 큰아버지를 다시 뵀을 때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큰아들이 미국으로 갔어. 일 때문에. 아, 작은 아들은 바빠.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해. 쓸쓸해 보이셨어요. 자식들 잘 되면 뭐해? 나는 혼자 있는데. 다른 어르신도 비슷하셨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많아. 외롭지 않을 거야. 젊었을 때 친구가 정말 많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70대가 되셨을 때 달라져 계셨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네. 어떤 친구는 돌아가셨고 어떤 친구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만나.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점점 줄어들어. 슬퍼 보이셨어요. 또 다른 분은 배우자를 의지하셨습니다. 난 아내가 있어. 우리 둘이 함께하면 괜찮을 거야. 정말 사이가 좋으셨어요. 하지만 몇 년 후 배우자가 먼저 가셨습니다. 이제 혼자네. 완전히 무너지신 것 같았어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는데 나만 남았어.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지? 가족, 친구, 배우자? 하지만 그 사람들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자식은 독립하고 친구는 떠나가고 배우자도 언젠가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소중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함께할 때 감사하되 떠날 때를 대비해야 한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이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이 있고 친구는 각자의 길이 있고 배우자도 먼저 갈 수 있어요. 사람에게 기대면 언젠가는 혼자 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건가요? 며칠 후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지. 남편도 가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 혼자 있는 법을 배웠거든.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기대지 않는 거야.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고. 그렇게 사는 거지. 할머니는 평온해 보이셨어요. 사람은 언젠가 떠나. 그걸 받아들이면 외롭지 않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대지 못하는 것들. 돈 마이너스 아무리 많이 모아도 변수가 생기면 부족해진다. 계획 마이너스 아무리 완벽하게 세워도 인생은 계획대로 흐르지 않는다. 사람 마이너스 아무리 사랑해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다. 적고 보니 슬펐습니다. 그럼 뭘 믿고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요. 돈, 계획, 사람. 이것들은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소중하고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완벽한 지지대는 아니에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했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 조건에 기대는 사람은 조건이 사라질 때 무너지고 내부에 기반을 둔 사람은 조건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외부 조건, 돈, 계획, 사람. 이것들에 모든 걸 걸면 조건이 변할 때 무너집니다. 돈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계획이 틀어지면 패닉에 빠지고 사람이 떠나면 외로워요. 하지만 내부에 기반을 두면 다릅니다. 몸을 잘 관리하고 마음의 습관을 길러놓고 관점을 바르게 세워놓으면 외부 조건이 변해도 괜찮아요. 돈이 줄어도 내 몸이 건강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사람이 떠나도 내 관점이 바르면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며칠 후 은퇴한 선배를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분이었어요. 요즘은 어떠세요? 돈은 여전히 불안해. 근데 예전보다는 덜해. 왜요? 요즘 운동 시작했거든. 몸이 건강하니까 병원비가 덜 들더라고.
그리고 마음도 좀 편해졌어. 어떻게요? 불안해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 불안을 가라앉히는 법을 연습 중이야. 선배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연습도 하고 있어. 돈은 부족해도 건강은 있고 시간은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찮더라고. 선배는 달라져 있었어요. 외부 조건도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내부 몸, 마음, 관점과 단단해지니까 버틸 수 있게 된 겁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돈, 계획,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게 아니다. 준비하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진짜 기댈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를 준비하는 것은 현명함이지만 내부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저도 돈을 모을 겁니다. 계획도 세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부였어요. 제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게 쌓여서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만듭니다. 어느 날 저녁 생각했습니다. 20년 후, 30년 후, 돈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기댈 것이 있을 테니까요.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바른 관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외부 조건이 변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노후 준비였어요. 돈도 모으되 몸을 더 잘 관리하고 계획도 세우되 마음을 더 단단히 하고 사람도 소중히 하되 혼자서도 괜찮은 관점을 기르고 그렇게 안팎을 함께 준비하는 것. 그게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기대지 못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비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진짜 기댈 것을 준비하는 지혜였습니다. 외부는 변할 수 있지만 내부는 제가 만들 수 있으니까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6시 30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10분 정도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을 텐데 요즘은 몸을 먼저 깨웠어요. 씻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샐러드와 계란이었어요. 예전엔 편의점에서 사 먹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이 복잡했어요. 사람들에 치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짜증나네. 이 생각이 올라왔을 때 멈췄어요. 아, 짜증이 올라오는구나. 하지만 괜찮아. 숨 쉬자.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짜증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평범한 업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밥을 먹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 점심 먹고 잠깐 산책할까? 좋아. 밥을 먹고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30분 정도 산책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책을 조금 읽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 건강하게 일어남, 맛있는 아침, 점심 산책, 저녁 산책, 따뜻한 물로 샤워. 적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네.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대단한 일도 없었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고 감동적인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삶은 특별한 날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범한 날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그 말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한 선택들이 쌓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아침 식사, 출근, 일, 점심 산책, 퇴근, 저녁 산책, 감사 일기. 똑같은 하루였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났을 때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매일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스트레칭 함제대로 된 아침 먹음 산책 30분 감사한 것 3가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표정도 편안했고요. 몸도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안 아팠어요.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게 쌓인 거구나. 매일 했던 작은 것들이 쌓여서 제가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졌네요. 3개월 전보다 근육량도 늘었고 혈액 수치도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뭐 하셨어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매일 스트레칭하고 걷고 제대로 먹었어요. 매일요? 네, 매일. 의사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잘하셨어요. 매일. 그게 중요했어요. 한 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안정적으로 보여. 뭔가 달라졌어. 그래? 뭐가? 모르겠어. 그냥 예전보다 덜 흔들리는 것 같아. 짜증도 덜 내고. 맞았어요. 예전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는데 요즘은 별로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했으니까요.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숨 쉬고 불안할 때마다 노트에 정리하고 우울할 때마다 이것도 지나간다 기다렸어요. 매일 반복했더니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밝아진 것 같아. 예전엔 뭔가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그랬어요? 응. 근데 요즘은 평온해 보여.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표정이 좋아졌어. 뭐 좋은 일 있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달라지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네. 매일 몸 돌보고 마음 다스리고 감사한 거 찾고.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의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1000번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10,000번 반복되면 삶이 된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루의 선택은 작았어요. 스트레칭 10분, 산책 30분, 감사일기 5분. 이런 것들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매일 반복하니까 쌓였습니다. 10분이 365일이면 3650분이에요. 60시간이 넘습니다. 30분이 365일이면 1950분. 182시간이에요. 1년 동안 제 몸을 위해 182시간을 쓴 겁니다. 제 마음을 위해, 제 관점을 위해 수백 시간을 쓴 거예요. 그게 쌓여서 저를 바꿨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래를 상상해 봤어요. 20년 후 제가 60대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 같았으면 불안했을 겁니다. 돈은 충분할까? 건강은?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20년 동안 매일 몸을 돌보면 건강할 거야. 스트레칭, 산책, 제대로 된 식사. 이걸 20년 동안 매일 하면 제 몸은 튼튼할 겁니다. 물론 나이는 들겠죠. 약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보지 않은 몸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20년 동안 매일 감정을 다스리면 마음이 평온할 거야. 불안, 짜증, 우울. 이런 감정들이 올 거예요. 60대에도 70대에도요. 하지만 20년 동안 매일 다루는 연습을 하면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20년 동안 매일 감사를 찾으면 관점이 바를 거야. 적게 가져도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아직 이만큼은 있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노후가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은퇴한 선배를 또 만났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그분이었어요. 요즘은 어떠세요? 선배가 웃으셨습니다. 좋아. 예전보다 훨씬. 뭐가 달라지셨어요? 매일 하는 게 생겼어. 아침에 운동하고 산책하고 감사 일기 쓰고. 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너 따라 한 거야. 내가 말해준 거 기억나? 아,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야 했는데 하다 보니 달라지더라고.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선배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깨달았어. 노후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더라고.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 무슨 뜻이에요?
젊을 때 몸을 어떻게 대했는지, 마음을 어떻게 다뤘는지,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그게 다 쌓여서 노후가 되는 거야. 나는 늦게 알았어. 은퇴하고 나서. 하지만 너는 지금 알았잖아. 지금부터 준비하면 20년 후, 30년 후가 달라질 거야.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후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지금의 하루가 만든다. 몸 오늘 어떻게 대했는가? 마음 오늘 어떻게 다뤘는가? 관점 오늘 무엇을 받는가? 이 세 가지가 매일 쌓여서 20년 후, 30년 후 내가 기댈 곳이 된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후는 미래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정말 그랬습니다. 20년 후 제 모습은 미래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20년 후 제 몸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20년 후 제 마음을 만들어요. 오늘 제가 무엇을 보는지가 20년 후 제 관점을 만듭니다. 며칠 후 또 평범한 하루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아침 식사, 출근. 똑같은 하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하루가 제 노후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스트레칭 10분이 20년 후 제 허리를 지켜줄 거고, 산책 30분이 20년 후 제 다리를 지켜줄 거고, 감사 일기 5분이 20년 후 제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노후에 기댈 것은 세 가지뿐이다. 첫째, 몸. 매일 존중하며 대했던 몸. 둘째, 마음의 습관. 매일 감정을 다스리며 길러온 평온함. 셋째, 관점. 매일 감사를 찾으며 세워온 시선. 이 세 가지는 돈처럼 갑자기 모을 수 없고 사람처럼 갑자기 만날 수 없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 특별하지 않은 오늘이 기댈 수 있는 노후를 만든다. 그리고 그 노후는 이미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평생의 노후도 오늘 하루부터 만들어진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몸을 존중하고 오늘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 감사를 찾는 것. 그 평범한 하루를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20년 후, 30년 후 제가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될 겁니다. 노후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하루가 만듭니다. 오늘 저는 제 노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몸을 어떻게 대했나요? 오늘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뤘나요? 오늘 무엇을 보고 감사했나요?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후를 두려워 말고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10분 스트레칭하고 오늘 한번 깊게 숨 쉬고 오늘 감사한 것 하나만 찾아도 충분해요. 그 작은 하루가 쌓여서 당신이 기댈 수 있는 노후가 됩니다.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당신과 함께 갈 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몸, 마음, 관점.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20년 후, 30년 후에 당신이 고마워할 겁니다.